저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자를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아는 것을 널리 알려드린다는 것도 기쁘고, 또 이것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많은 분들에게 전파되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기분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께서는 널리 전파도 좀 해주시고, 또 좋아요 또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달아서 저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대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대단히 좋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덕금 명립하고 형담 표정이니라. 자, 덕이란 것은 뭐냐? 이것은 큰 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덕이라고 새긴, 훈감을 새긴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 덕이라는 것은 뭐냐? 덕 있는 사람은 인과 의를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인의를 갖춘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과 의가 없는 사람은 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뭐냐? 행한다는 겁니다. 행한다. 행해야 되겠죠. 무엇을 행하느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십자, 눈목자, 한일자, 마음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고들직자. 물론 이것은 이렇게도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이것을 모양을 내기 위해서, 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니은자 모양으로 이렇게 굽힌 겁니다. 고들직. 눈이 사방으로 곧다, 쭉 곧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곧은 마음, 곧은 마음이 바로 덕덕자가 되는 겁니다. 덕이 된다, 큰 덕자가 돼요. 그래서 덕덕자의 이체자가 되는 겁니다. 덕덕자. 그러니까 이것이 덕덕자하고 같은 겁니다. 덕이다. 이것을 이렇게도 쓴다. 글자 모양은 다르지만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덕자를 이름으로 사용하는 분은 이 위에 덕자를 쓰기도 하고 이 밑에 덕자를 쓰기도 합니다. 같은 덕인데 아마 획수 계산해서 뭐 운세가 좋고 나쁘다 해서 위에 것을 써야 되는데 밑에 것을 쓰는 경우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뭐냐? 행한다. 모든 사람이 행하는 것이 덕인데, 이걸 갖다가 옛날 어떤 분이 풀이를 해요. 14사람이 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덕이 있는 것이다. 덕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14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라 봐야 되죠. 위에 밑에 있는 넉사자처럼 보이는 이 글자는 눈목자라고 볼 수 있어요. 눈목자. 아니면 그물망입니다. 그물은 법망의 뜻이 있죠. 사람의 눈입니다. 딱 사람이 보니까 그것이 법보다도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본다. 눈으로 보는 가운데 한 마음으로 행한다. 보는 사람과 보지 않는 자기와 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덕 있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이 법망 속에서, 그물 속에서, 그러니까 법 속에서 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덕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덕이 없는 사람은 이것을 못 지킨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덕덕자는 많은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건자는 세울 건자입니다.
무엇을 세우느냐? 이것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분율, 오직률이라고 합니다. 붓은 오직 세워야 한다. 세워서 써야 된다 하는 그 뜻이 담긴 겁니다. 이것이 왜 분율이 되느냐? 이것은 터진 가루알, 손의 뜻이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된 것, 이것은 붓입니다. 붓. 이게 왜 붓이냐? 이것이 요 모양입니다. 붓대에 붓털이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요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분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붓대를 손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붓대를 손으로 잡고 있다. 그러니까 손으로 붓대를 잡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울 때는 붓을 사용할 때, 붓글씨를 쓸 때 어떻게 씁니까? 붓을 눕혀서 쓰지 않지요. 붓을 딱 세워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울 때는 꼿꼿하게 세우라라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붓처럼 꼿꼿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굿셀근자입니다. 붓처럼 몸을 꼿꼿하게 세워서 걸을 수 있는 사람, 뛸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굿셀근. 이 참 보면 한자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다 뜻을 담고 있다. 그래서 한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붓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인 변, 사람인, 터진 가루알, 또 붓, 분율,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책받침하고 닮았는데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길게 걸을 인. 민책받침이라고 하지만은 훈과 음은 길게 걸는다, 길게 걷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울 때는 붓처럼 꼿꼿하게 세운다라는 뜻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도 건강하게 세워야 되겠지만은 또 뭐 좀 속스럽게 말하면 거시기도 꼿꼿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하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명자는 이름명. 이름이란 것은 언제 부르느냐? 저녁에 부른다. 안 보이니까. 뭘로 부르는니까? 입으로 부른다. 저녁이 되면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입으로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설립자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글자 모양은 이렇죠. 이런데 이것이 뭐냐? 여선육자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선육자가 나오면 사람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람이라고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머리, 이거는 팔, 이거는 다리, 이렇게 해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거는 한일은 땅입니다. 땅 위에 사람이 서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설립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자리 위자죠. 사람이 서 있는 곳이다. 서 있는 자리다. 자리 위.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한자에는 여선육도 사람이고 글얼문도 사람이고 사기일교도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여선육이 위에 있고 또 이렇게 글얼문자처럼 다리가 또 꼬여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사기일교자는 두 사람이 붙어있는 그 모습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기일교자인데 혼례할교라고 하는 겁니다. 교미한다,
선교를 한다. 이렇게 할 때 요 글자를 쓰는 이유가 뭐냐? 혼례할 교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글자를 쓰는 것입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을 제 손녀, 아들, 딸도 보기 때문에 며느리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야하게 더 진행하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한데 직접 오시면 월요일 날 대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명심보감을 강의하는데 거기서는 뭐 30여 분의 분들이 오셔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데 거기서는 제가 뭐 편안하게 이 내용을 그냥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여기서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단표정. 형자는 이렇게 되면 이것은 평평할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방패간이 2개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생략해서 줄여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 방패를 평평하게 열어놨다.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데 이 평평할 견자는 중국에서는 간체자로서 10개자의 간체자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10개자의 간체자로서 평평할 견자를 사용했느냐? 요거는 10개자입니다. 문을 연다. 요것이 딱 문을 닫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 글자는 빗장산이라고 해요. 빗장산. 빗장을 걸어 놨는 겁니다. 빗장을 걸어 놨는데 이것을 밑스물입. 요거는 양손으로 받들공이라고 해요. 양손. 밑스물입인데 이것은 두 손입니다. 두 손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빗장을 걸어 놓은 것을 두 손으로 연다. 그래서 10개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간체자로서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머리를 써서 만든 간체자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형자는 모양 형자인데 평평하게 그린다. 모양을, 이건 삐친 석삼, 털그릴삼, 모양을 평평하게 그려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자는 단정하다 할 때 단자입니다. 단정하다. 사람이 단정하다. 또 처음이다. 단초다 할 때는 처음이다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정한데 어떻게 단정하냐? 서 있다.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산처럼 돼 있다.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 산이다 이겁니다. 어조사 있자. 산이다. 산처럼 딱 서 있으니까 단정할 단자가 되고 이때부터 단정한 그 모습에부터 모든 사람의 행실이 시작된다. 그래서 처음 단자의 뜻도 갖게 되는 겁니다. 또 단호다 할 때도 이 글자를 쓰게 됩니다. 표자는 그 표자인데 보면 위와 아래에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오디자가 맞죠? 오디자. 그 오디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흑토가 나누면 흑토가 들어있어요. 흑토. 근데 한자가 변해오면서 가끔은 모양을 달리할 때가 있습니다. 이 흑토자는 뭘 뜻하느냐? 큰 대자가 흑토로 변한 것입니다. 이걸 쉽게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흑토자가 큰 대자가 흑토자로 바뀌고 쓰는 순서는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필순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붙여놨습니다. 근데
원래는 떨어뜨려지는 것인데 흑토자로 변하면 아래 위로 붙어버렸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겉이란 것은 뭐냐? 사람을 감싸고 있는 옷이다. 그 표자는 큰 대자, 사람 위에 걸치고 있는 옷이다. 이렇게 연상을 할 수 있습니다. 정자는 바를 정자입니다. 바르다는 것은 뭘까요? 한일자는 동그라미가 한일자로 변한 겁니다. 밑에 뭐가 있느냐? 그칠지가 있습니다. 그칠지는 발의 뜻이 있어요. 발의 뜻이 있다. 걸어간다. 걸음 보자. 요 뭐 위에 발이 있죠. 발로서 요게 있습니다. 요것은 작을 소, 젊을 소자하고 다릅니다. 요것은 밟을 달, 걸을 달이라고 합니다. 걸음 보자는 뭐냐? 그쳤다가 걸어간다. 그쳤다가 걸어가는 것이 걸음 보자입니다. 그런데 요 달을 일본에서는 모양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래 쓰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렇게 해서 요 한 점을 더 붙여줍니다. 글자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친다는 것은 발을정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지에 와서 발이 그쳤다. 이것이 바르다는 겁니다. 과욕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지 않는다. 목적을 달성하면 그친다. 완전히 이상적인 것을 달성하면 그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발을정자입니다. 그래서 이 발을정자의 부수가 바로 뭐냐? 그칠지가 발을정자의 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의심스러우면 옥편을 찾아보시든지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한자 필기 인식 사전 이것을 다운받아 가지고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발을정자의 부수는 그칠지다. 그칠 수 있는 사람이 바르다는 겁니다. 과욕 안 한다. 자, 그러면 이 뜻은 덕을 세우면 이름이 선다. 덕이 딱 그 몸속에 딱 덕을 갖고 있다. 서 있다면 그 이름은 널리 서게 돼 있다. 널리 퍼진다.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형단표정. 형태가 단정하다. 겉모습이 단정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발라 보인다 하는 것이 바로 형단표정입니다. 그래서 단정하다는 말도 여기서 연상될 수 있죠. 단정하다, 단정. 그래서 한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 중국인들의 지혜가 모여져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조금 더 국수적으로 이야기해서 한자를 만든 중심 인물이 누구냐? 동이족이다. 동이족이 우리 조상이라고 인정한다면 한자는 동이족이 중심으로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자는 우리 민족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자를 만들고 보니까 음이 어려워요.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1443년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셨습니다. 창제하시고 1446년 훈민정음을 반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글날이라고 하는 것도 버리고 훈민정음 창제일이라 해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43년 창제하신 것을 기점으로 한글날을 훈민정음 창제절을 기념해야지 우리가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겁니다. 한글날은
주시경이 만든 겁니다. 주시경이 한글을 날이라고 붙인 것을 우리가 후민정음 창제절을 한글날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